뉴스타 부동산, 미주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피플플러스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끈 성공신화의 주인공인 뉴스타 부동산의 남문기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내년이면은 벌써 뉴스타 부동산 그룹이 30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뉴스타 부동산 그룹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뉴스타 부동산, 제가 사실 부동산을 시작한 거는 1987년 12월이니까는 올해 12월 달이 만 30년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9월 달에 제가 사무실을 차렸기 때문에 내년 8월이 되면은 만 30주년이 됩니다. 정말 네. 긴 역사죠. 30주년 동안 그룹을 이끌어 오셨던, 예. 예, 정말 아메리칸 드림의 성공 신화의 장본인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처음에 사실 학교가 없어서 그 통신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강의를 들으면서 책을 한 권 써야지 해서 제가 한 8년 후에 책을 썼고, 학생들한테 좀 부동산 하고 싶은 사람한테 부동산 학교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다음에 부동산 학교를 만들었고, 네. 예. 그러면서 광고를 하도 많이 하니까는 광고는 원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사실 성공의 첫째 요인이 광고입니다. 광고를 지금도 광고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많이 하니까는 차라리 회사를 한두 개 더 만들어도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제일 많을 때 78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주 전역에 예, 78개의. 예. 그리고 네. 한국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광고 기획사를 만들었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는. 네. 그래, 웹사이트가 나오니까는 IT 회사를 만들었고, 건물을 많이 파니까는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만들었고, 네. 거기서 보험이 많이 드니까는 보험회사를 만들었고, 그러니까 학교 한 서너 군데에다가 그 서부에 가면 에스크로라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회사 3곳 만들었고, 그래서 사실 종류가 9개 회사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가 한 서너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에스크로 컴퍼니가 3군데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는 고용 확대를 해야 되겠다, 뭐 직업 창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그거고, 고용 창출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많을 때 한 2,3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참 많은 걸 했습니다. 제가 1년에 제일 많이 팔 때 한 5,000개 정도 팔았습니다. 원래 5,000 가구 정도를 5,000개 딜 정도야. 예. 거기는 골프장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와. 원래 1월 4일 날도 하루에 28개를 끝났는데, 제가 담당자한테 28개나 끝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회장님 해가 빠져가지고 체크를 못 끊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 끝났나 하면은 하루에 36개, 7개 끝난 것 같아요. 하루에요? 물론 만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회사가 규모가 그 정도 크고. 네. 단순하게 부동산 그룹이 아니고 전 분야에 걸쳐서, 부동산에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서 그룹을 형성하고 계시는군요. 네. 제가 남문기 회장님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한테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29살 청년이셨을 때 단돈 $300를 가지고 미국에 오셔가지고 지금의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그 성공 신화를 말 그대로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일화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상당히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 상당히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우리가 어릴 때 참 못 살았습니다. 상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가난했고, 저는 경북 의성에서 읍에서 한 30리 떨어진 완전히 산골이었는데, 네. 82년도 제가 올 때도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사실 제가 장학금을 요새 주고 있는데, 그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몇 번 받았던 게 너무 고마웠고,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대학을 졸업했고, 제가 51살 된 아버지, 그러니까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요새 그치 그 비즈니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학교도 사실 융자가 제가 제대하고 처음 해병대를 제대했는데, 제대하고 나왔을 때 처음 융자 제도가 생겼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혜택, 신의 혜택을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것도 그랬고, 그러면서 또 은행에 다니면서 그 사실 학비도 다 갚고, 네. 심지어 그때 그 크레딧 카드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 빚도 다 갚고, 네. 그러고 미국을 오니까는 당연하게 300불이 어떤 분들은 많다 그러는데, 제가 요새 300불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아파트가 400불에서 내외를 했거든요. 네, 한 달 렌트비. 예. 네. 근데 방에 못 들어가서 우린 처음부터 새 방을 살았습니다. 방 한 개를 얻어갖고 냉장고 한 칸 얻고 테레비 같이 보는 조건으로 230불을 줬어요. 그래서 82년도 그 해에 1년에 제가 이사를 9번 한 것 같아요. 이사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부동산에 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 아닌가요? 도움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네. 내가 사는 동네는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시군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뉴스타 부동산 그룹이 이렇게 많이 그 미주 한인분들에게 알려진 이유는 광고에 대한 남다른 애착 또는 그런 철학이 있으시다고 제가 그것 때문이라고 들었는데, 그 광고에 대한 어떤 견해나 개인적인 견해나 철학이 있으시다면. 우리 사무실의 직원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인터뷰할 때 광고할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전부 유니폼을 입습니다. 네. 여기 로고 새겨져 있는 유니폼을 입을 수 있습니까? 묻고, 세 번째는 차에다가 카 사인을 이렇게 그 도어에다가 이렇게 차문에다 붙이고 다닙니다. 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래 묻습니다. 네. 모든 게 미국의 비즈니스는 사실은 광고거든요. 네. 세탁소 하시는 분들도 광고고, 식당 하시는 분들도 광고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광고고, 그 광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은, 저는 사실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은 제가 이 사진, 이 옷, 이 와이셔츠, 이 넥타이 외에는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만약 이 넥타이가 아닌 딴 넥타이였으면은 아마 제가 볼 때 15년 전이거나 아마 그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자분들은, 어떤 손님들은 제가 옷이 단벌 신사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고 옷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또한 이미지 메이킹의 하나의 홍보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저는 지금도 어디 가다가 광고 딱 있으면 저 광고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들고, 신문사에다 광고를 참 많이 하는 편인데, 신문사 살리기 위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광고한다. 내가 그런 농담도 많이 하고, 광고비로 우리 에이전트들, 시작한 에이전트들한테 외상으로 주고 띄인 돈이 제가 볼 때 1,000만 불 된다 하면 사람들 잘 안 믿더라고요. 1,000만 불이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 그 1,000만 불 띄었기 때문에 오늘 성공했거든. 네. 그게 아마 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광고 많이 하시고 홍보 많이 하시고, 지금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틀림없이 홍보한 만큼, 광고한 만큼 더 부자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광고에 대한 특별한 그런 철학이 또 그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고, 예. 그만큼이나 또 개인 홈페이지도 예. 개인의 역사 박물관이다라고 할 정도로 홈페이지에 대한 어떤 그 방대한 자료들을 모아놓으셨다고. 2002년도에 간경화 말기로 3개월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나오면서 제가 했는 말이 제일 아쉬웠던 게, 내가 컴퓨터를 배우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IT 회사를 차렸어요. 네. 간경화 판정을 예, 받으시고 IT 회사를. 제가 운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8년도부터 제 와이프하고 제하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IT를 공부하게 되고, 네. 운전하는 애들을, IT 잘하는 애들을 데리고 다니게 되고, 그래서 그 운전하는 분들이 사실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분들이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IT를 다 배우고, 그러면서 SNS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웹사이트가 제가 블로그가 6개 정도 되고, 그 웹사이트는 제가 가는 단체는 다 웹사이트를 정말 잘 만들었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쓰고 있는 거 전부 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네. 인스타그램, 트위터. 제가 트위터가 지금 11만 한 6천 명 정도 되거든요. 팔로워가. 예. 네. 그러니까는 카카오톡이 7,200명 정도 된다고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무실이 LA만 15개고 나머지 15개인데 제가 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다 운영을 다 해요, 제가. 물론 가끔 가야 얼굴 봐야 말을 듣죠. 그래서 네. 얼굴 보고 가는데 그만큼 SNS가 정말 비즈니스에 도움되고 네.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SNS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체장 중에서 많은 분들이 SNS 안 쓰고 단체방에서 카카오톡 보면 나가기 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건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누가 초청해주면 그냥 붙들고 소리 안 나게 해놓고 붙들고 있는 게 제 생각은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네. 나가게 하면 그 들어와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다 욕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비즈니스 목적, 내 단체들의 목적, 내가 알고 있는 내 아는 지인들에 대한 목적 좀 더 잘해주기 위해서 네. 제가 SNS를 그렇게 몰치하게 됐습니다. 예. 활용을 하고 계시는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SNS를 통한 정치를 하는 걸로 또 예, 제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지하철을 타고 네. 이 글을 막 찍고 있는데 서 있던 어떤 분이 하는 말이 그 아저씨가 예 그랬더니 옆에 있는 대학생 고등생보다 제가 더 빨리 친대. 네. 그 지금의 그런 큰 그 부동산 그룹을 이렇게 만드시기 전에 어려움도 적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 2007년 서브프라임 파동으로 또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역경들을 헤쳐서. 그런데 제가 보셨나요? 아마 암 3번 하면서도 지금 살고 있고 건강한 거는 아마 생각의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서브프라임이라는 거는 사실 돈 없는 사람이 고이자율로 나쁜 나쁜 크레딧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세요. 네. 그 사람들이 했는 거는 거의 다 좋은 동네가 아니고 나쁜 동네세요. 네. 서브프레임이 발생한 데가 거의 다 그러세요. 한국 사람이 고이자율로 집 사락하면 집 안 납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 그 이름으로 타지. 네네. 근데 그거를 막 언론사에서 미국에 일어난 이 얘기를 막 여기 현실같이 얘기하고 한국에서 떠드니까 결국은 돈 쓸 사람이 돈을 안 쓴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리테일 샵이 수입이 없으니까는 그 자기 렌트비를 안 내고 그 렌트비를 안 내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사람들 그 빌딩 주인이 뺏긴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같이 저는 부동산 29년 동안 한 번도 불경기가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불경기가 시작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게 죄송합니다. 딴 분들한테 네. 집이 뺏기기 시작하면은 거의 다 은행에서 우리한테 풀 커미션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같이 경기 좋으면은 커미션이 깎여지는 거고 이런 건 아닌데 그만큼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면은 부자들이 사게 되고 경기가 예를 들면은 좋아져도 또 사는 거고 다른 사람 다 사는 거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내 얘기는 에이전트가 부동산 회사가 경기가 나빠진다 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진다 해가지고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건 아니세요. 네. 한 번 이렇게 못하는 사람은 생각이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은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강을 다니면서 한 500번 이상을 했습니다. 네. 특강을요. 성공하고 가정하고 같이 갈 수 있나? 그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성공하고 가정하고 못 갑니다. 한마디로 제가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아. 그냥 평범하게 살지 성공이 어떻게 그까지 가냐? 네. 성공은 진짜 일에 미쳐야 되거든요. 제가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 6시 반 거의 집에서 떠났었고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내가 애들을 보기 싫고 집이 무슨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집에 들어오면 좋죠. 네. 그런데 먹고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력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한국같이 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아버지 엄마 재산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몸으로 뛰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네. 게 미국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공이라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성공이라는 건 이미 이렇게 타고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베풀 수 있는 거 잘 놓는 사람 포기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막 집착하고 끈안고 내 거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성공 잘 못합니다. 네. 그게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건 제가 볼 때는 성공 아닙니다. 네. 그 돈 많은 사람이 성공했다. 그거하고 돈이 이때 그거를 사회 환원도 잘하고 주위 사람 잘 도와주고 고용 창출 많이 하고 그래야 죽으면 천당까지 붙들고 앉아가지고 제가 요새 그 얘기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100살에 죽는데, 100살에 죽는데, 내가 죽으려고 아들 보니까 70살이야. 네. 어? 70살 난 사람한테 재산을 물려줄 거냐? 재산 70살 난 애들한테 물려주면 당신은 이미 아들 실패야. 차라리 그 돈을 주면서 잘 물려주면서 좋은 정신 물려주고 그러고 그렇게 살고 그 돈을 주위에 있는 사람 밥이라도 잘 사줘. 네. 그만큼 이 선행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라는 게 함부로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가 욕심이 있고, 다 아는데요. 우리 둘이 같이 이 얘기하면 내 욕심이 어떤지 아는데, 그럼 내한테 왜 일하는데 가버리지? 네. 그래서 제 생각은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싸워도, 제가 잘 싸우죠. 싸워도 결국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아니까는 제가 29년인데 28년 계신 분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작년인가 제가 15년 이상 되시는 분 정심사 드릴게요. 나오세요 하면서 단체 톡을 했는데 그 호텔 그 자리가 모이래서 결국은 자리 더 확대시키는 정도였는데 네. 제가 볼 때 한 150명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15년 이상 예. 근무하신 분들이 150명씩이나 계시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삶에 대한 열정과 또 이런 삶에 대한 자세, 철학 이런 것들이 그 회장님의 오늘의 그 큰 그룹을 경영하는 데에 큰 밑바탕이 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삶에 대한 열정 때문에 아까도 몇 번 언급을 하셨지만 3번의 간암과 간경화를 이제 이겨내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정정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지금 수술한 지가 4월 23일이니까 지금 석 달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저는 항상, 나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2002년도에 그 닥터가 너 3개월 살 거야.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얘기 해야지 할 때 제가 문 앞에 나오면서 저 닥터 돌팔이야. 그러고 나왔는데, 근데 맞아 떨어졌는데 제 어머님이 폐결핵 말기였었어요. 정말 제가 어릴 때 저 어머님 젖을 한 번도 못 먹었고 이렇게 자라고 했는데 그때 아주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의대 보건소까지 나와서 그때 나오면 한 3시간 걸린 것 같아요. 네. 뉴파스라는 거를 그 폐결핵 약을 사가지고 갔거든요. 네. 타가지고 갔는데 타가지고 가면서도 그 엄마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어머님이 사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 그 얘기를 딱 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마 나 때문에 새로운 약이 나올 거야 할 정도로 확신성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자신 있는 생활을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고 또 그분들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할 일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요새 신약도 많이 개발되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분 낙담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속에는 되게 낙관적이고 미래가 이렇게 푸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어서 가지고 나와 가지고 걸을 수 있으면 걷고 제가 사실 설악산에 가서 4주 동안 있다가 왔습니다. 네. 암 선고를 받으신 이후에요. 예, 채식하고 그리고 이제 걷고 채식하고 걷고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음식을 이제 그렇게 줍니다. 고기보다가는. 그래서 잘 먹고 했는데 누구든지 사실 자기 생명은 자기 거잖아요. 그렇죠. 자신 갖고 좋은 생각 많이 하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을 때까지 그냥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삶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그걸 또 선행으로 직접 베푸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암 선고 받고 건국대학교에다가 제가 건대 졸업했습니다. 건국대 졸업했는데 제가 총장님 찾아가서 나 돈 1억 드릴게 그랬더니 총장님 막 웃었어요. 왜냐면은
내한테 웃으면서 1억 내놓고 보상받으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거 아니고, 정말,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면은 되거든요. 누가 부자냐 하면은, 난 정말 부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남한테 줄 수도 있어. 아마 부자만 부자로서 인정을 하고 살면은 부자인데, 네.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 그러면은 아마 그거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는 부자야 그랬는 게 10년 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장학금 재단도 마련을 하셔서. 네. 그래서 올해는 뉴스타 장학재단에서 역사로 얘기하면 17년 됐고 한 1230명 정도 줬어요. 불경기 때도 계속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제가 볼 때 거둔 돈이 한 17만 불 정도 돼요. 꼭 많이 주는 돈은 아니세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장학을 만드는데 네. 아무도 돈을 안 주니까는 네 아들, 딸 내가 장학금 줄게. 그 돈 네가 딴 사람한테 장학금으로 줄래? 이래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500불 주면은 이 에이전트분은 다른 사람한테 500불을 또 줘요. 그래서 500불 주다 보면은 그 받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게 떠날 수가 없지, 마음에서. 나 원래 또 줘야지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지금 이사분이 40명 정도 되세요. 네. 뭐 작게는 1000불, 많게는 10,000불, 20,000불 이런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자기는 자기 손님으로 가고, 예를 들면은 그 돈이라는 게 자기 지역 번 데 쓰는 게 원칙이세요. 네. 한국으로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해외 동포들한테 번 돈을 한국에 가서 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제가 1억 낸 거는 정말 순수 내 돈으로 갖다가 내가 주는 거고 텍스의 혜택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직원들한테도 항상 하는 뉴스타 에이전트 분들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거는 한인타운에 벌었기 때문에 한인타운으로 돌려주고 네.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무 데나 가서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네. 공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일화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진짜 촌인데 우리 형님 한 분이 서울대학교 졸업해서 고시패스 했는 행정고시패스 했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좋은 아들. 저는 사실 학교 어릴 때 공부를 잘 안 했고 엄청 싸움을 즐겨 했던 사람이고 나쁜 아들. 근데 좋은 아들과 나쁜 아들이 이렇게 커와가지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장학금도 받아보면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사회생활에서 실질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공부를 안 한 사람, 공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잡기가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하고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제가 쓴 칼럼이 인터넷에서 나옵니다. 좋은 아들, 나쁜 아들. 네. 근데 나쁜 아들이 꼭 끝까지 나쁜 건 아니고 지금 혹시 학생들이 사고치고 아들이 사고치고 하면은 조금은 이렇게 보고 그냥 남문기 보듯이 이렇게 하시면은 남문기 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런 아들한테 고칠 수만 있으면 사실 장학금 주고 싶어요. 네. 얼마나도.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식당에 가 밥 먹으면은 막 학부모 형들이 찾아오세요. 함회장 우리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거 하나 받고 너무 착해졌어. 그래서 대학교 잘 졸업하고 직장 너무 좋은 데 잡았어. 이러면서 한 2달 전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보람이라기보다가 그 사람의 보람이 아니고 내 보람을 느끼고 그 사람의 행복이 아니고 준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네. 그러면서 그걸 글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고 네. 해외 한인타운에 잘 사는 분 많으세요. 그분들 정말 나는 좀 이렇게, 전 지금 53년생 64살이세요. 네. 그런데 저도 물러난다기보다가 이렇게 이미 나이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동안 전부들 좋은 일 많이 하고 애들 잘 키우고 또 그분들이 그 학생들이 커서 미국 대통령이 되고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사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때
그때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고, 네.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하면서 이 얘기 해줄 때, 그로부터 60년, 2010년에 한 50년 뒤에 오바마가 Yes, we can 하고 된 게 대통령이 돼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럼 한국 사람이 대통령, 그 대통령이 왜 안 되냐. 제가 논산훈련소 가서 하루에 한 8,000명 강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미국 사람이라고 당신이 생각하는 미국 사람은 백인이죠? 제가 물어요. 네. 그 사람들은 백인이 아니고, 진짜 미국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를 잡고 있으면 그게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을 만들고,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죠. 네. 한국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8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8년 더 하고, 그 다음 8년, 24년, 버디 3번만 하면은, 24년을 하면 그게 한국 사람이, 그게 한국이죠, 내가. 네. 반미하면서 어떻게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까? 반미하면서 어떻게 미국 대통령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까? 네. 제 생각이세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꿈이라는 걸 조그마한 걸 탁 던져주면은 그 꿈을 계속 가지고 크거든요. 그 꿈의 핵을 누가 던져주냐? 어떤 사람이 던져주냐? 네.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그 장학금 받을 때 학생들한테 미국 대통령 되라. 아무나 되지 못하는 거. 너들은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 두 번째, 꼭 10명 이상한테 장학금 줘라. 네. 그리고 독도 그림 하나 들고 이렇게 사진 찍어줍니다. 해외 동포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 네. 해외 동포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 네. 해외 동포들이 부자가 돼야 대한민국은 더 쉽게 세계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제가 갖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정치하다 보이긴 해외를 몰라요. 근데 그 해외를 좀 더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나와야 되고, 복수국적도 많은 분들이 복수국적이 그냥 말로만 있지 자기는 안 해요. 복수국적을 해서 투표에 참여를 해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해외 동포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해외 동포가 혼자 하는 것보다가 한국 정부에서 조금이라도 뒤에서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진짜 많이 도와주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해외 이민 동포를 잘 살게 해놓으면 그게 한국입니다. 네. 우리 집이 문패부터 시작해서 전부 남문기, 그 한국에 미국 사람 안 들어옵니다. 네. 한국 사람이 사는 땅은 한국 땅입니다. 그게 영역으로, 영토의 개념이 아니고 영역의 개념으로 보면은 한국입니다. 네. 그러면은 해외 동포들을 잘 살게 해서 그 커뮤니티를 키워서 시카고 시장을 만들고 LA 시장을 만들고 주지사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들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 정치인들은 자기들하고 별 관계가 없다고 해외 동포 돌아보지도 잘 안 합니다. 네. 꼭 우리의 대표자가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공부한 사람, 말할 수 있는 사람, 따질 수 있는 사람, 뺏어올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어서 꼭 한국 국회에 들어가길 저는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저는 64살입니다. 그래서 작은 나이도 아니고, 후배들이라도 꼭 해서 한인 커뮤니티를 키우는데 아마, 특히 미국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를 키워서 거기에서 정말, 정치를 해서 미국 대통령이 꼭 나오기를 바라고, 미국 대통령이 한 명만 뽑으면 한국 정부 저거 그냥 똑똑한 사람 좀 많으니까. 그렇죠. 한국에. 예, 경기가 좀 나빠서 그런데 한 4년 전에, 5년 전에만 해도 아이비 리그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 13,000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볼 때 한 8, 9,000명 될 거예요. 네. 교수가 무려 6,000명, 400개 대학교에서 무려 6,000명이나 4,000명에 600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인재들이 좀 많습니까? 네. 제가 하는 얘기는 해외 동포들이 1914년도에 한국으로 보낸 돈이 57억 불입니다. 미국에서 보낸 돈만. 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의 혜택도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슴에 담고 성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는 우리 세대에는 제가 볼 때 노력은 하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 시카고는 사실 미주 그 한인의 중서부연합회가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서부연합회는 한인 회장들끼리 여기 13개 주가 모여서 이렇게
그 권익 창출하고 각 주하고의 관계, 한인의끼리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이침식이 있었고 또 우리 그 뉴스타 부동산이 여기도 있고 그래서 또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 시카고를 방문해 주셔서 저희 시카고를 또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초대석에 모신 분들께 꼭 한 번씩 여쭙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동산 경영에 대한 철학을 한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부동산 직업이라는 게 사실 그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케스트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 하면은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업 창출, 고용 창출 그러면서 한 개를 딱 팔면은 셀러, 바이어, 은행, 에스크로 그리고 이삿짐 센터 예를 들면 가드너 수영장부터 시작해서 페인팅 한 20개 정도가 이렇게 묶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이세요. 내 혼자 해갖고 내 혼자 먹고 사는 것보다가 내가 함으로 인해서 20명이 먹고 산다는 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20명이 아닙니다. 20가구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참 일을 좋아하고 일에 이렇게 미치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은 걸 탁 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행복 추구나 자아도취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케스트라와도 같은 부동산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인 마에스트로 같으신 우리 남문규 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삶에 대한 열정과 남다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일꾼 성공 신화의 주인공 뉴스타 부동산의 남문기 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피플 플러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